진짜 혁신 그리고 실행의 마법, 자기 혁신을 통해 조직의 실행력을 극적으로 높이는 법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관성 타파입니다. 본질을 묻는 잡스의 시선, 바로 Y입니다. 또 하나는 다차원적 사고이지요. 데이터의 이면을 읽는 통찰이지요. 딥 다이브입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지시이지요. 이성의 우물쭈물함을 깨는 구체성입니다. 클리어 액션입니다. 본질을 묻고 다르게 생각하여 우물쭈물하는 이성에게 명확한 방향을 지어주는 완벽한 설계 과정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묻기를 멈춘 순간 경영은 미신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어. 바로 구비설화이지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정보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가 예측 여건이 미달되었기 때문이지요. 애플 1 시절 정확했던 원가 계산이 생산 규모가 커진 애플 2에서는 어린 진작인 표준 원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막연한 구비설화를 파헤쳐보면 그 이면에는 시스템의 부재와 치열한 고민의 결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 언어는 기능이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현대인의 교양 과목인 겁니다. 우리가 로스쿨의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모두가 변호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요령을 훈련하는 과정이 아마도 로스쿨의 목적일 겁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의 목적도 단순 실용 기술이 아니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비춰보는 거울이자 문제 해결 논리를 습득하는 강력한 훈련인 겁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죠. 5,000개의 초기 개념이 있어도 장인 정신의 깔때기를 통하게 되면 그 초기 개념은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개념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도 있지요. 팀원 간의 치열한 마찰도 있지요. 끊임없는 변형과 다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결과물, 아름다운 제품이 탄생되는 거지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의 90%는 끝났다는 생각은 아마도 조직을 망치는 치명적인 질병일 겁니다. 자존심을 달래지는 마십시오. 위대한 제품의 씨앗은 히피의 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모범생은 자존심 보호이지요. 히피의 혼은 작업물에 집착이고요. 모범생, 뛰어난 인재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타협일 뿐입니다. 히피의 혼, 중요한 것은 오직 작업물입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괴리감과 본질을 꿰뚫으려는 탈사회적 움직임이 제품의 숨결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리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천재 프로그래머 빌 게이츠의 방은 언제나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틀에 박힌 공식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을 배양하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데이터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십시오. 진실은 항상 이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 시청률이 38.8%라고, 즉 단편적인 데이터이지요. 아마도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록적 시청률을 달성했지요. 하지만 표면 아닌 이면을 보면 동시 조작이 86%였다고 합니다. 즉 TV 시청 중에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이었죠. 심층으로 들어가면 콘텐츠의 누수율은 63%입니다. 시청자의 시선이 다른 디바이스로 이탈하는 실제 누수 시간이고요. 표면적인 38.8%의 환호하는 마케터는 실패합니다. 기술과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이지요.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수라는 겁니다. 실행을 가로막는 치명적 함정이 있지요. 이성과 감성의 에너지의 소모전입니다. 코끼리를 다루는 기수가 있지요. 그 기수는 이성, 좌뇌이지요. 반면에 코끼리는 감성이고 우뇌인 겁니다. 기수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이지요. 너무 많은 대안 앞에서 사색과 고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기수입니다. 코끼리는 거대하고 통제하기 힘든 본능과 감성의 에너지입니다. 그 사이에 자제력 고갈이 나옵니다. 이성과 감성의 끊임없는 내면적 충돌은 자제력이라는 한정된 소모성 자원을 빠르게 갉아먹어 결국 실행을 멈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대안이 이성을 군뱅이로 만들지요. 바로 명확성의 결핍입니다. 의사결정 장애지요. 기수, 이성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대안이 늘어날수록 비교 분석의 늪에 빠져 시간을 질질 끌게 됩니다. 해결의 열쇠는 이 심각한 마비 상태를 깨부수려고 하면 복잡성을 제거한 단 한 줄기의 선명한 빛,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와 모호한 메시지가 만났을 때의 재앙이죠. 예를 들어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세요라고 웨스트 버지니아 정부가 미션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많지요. 비타민을 먹으라고, 고기를 줄이라는 뜻인가,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라고, 국물을 먹으라는 말인가. 아웃풋 제로지요. 이성에게 모호한 목표를 던져주면 수백 가지의 자의적 해석을 낳으며 결국 어떤 행동도 유발하지 못하는 아웃풋 제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대안 중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를 꼬집어 보면, 즉 예를 들어 1% 우유를 사라는 겁니다. 일반 우유 2리터에는 4%가 들어가 있지요. 지방이요. 이것은 베이컨 5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지방 우유 1%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한 이후에, 즉 1% 우유를 사라고 한 캠페인이 이루어진 후에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41%로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광범한 목표를 버리고 즉각 실행 가능하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에 집중해야 이성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든 리더의 언어는 바로 구체적 숫자, 시간,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18개월 동안 10만 명을 살릴 것이다. 도널드 베릭 소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데드라인을 설정했지요. 18개월로 달성해야 할 목표 수치 제시를 10만 명으로 제시했습니다. 결합률 저와 같은 모호한 단어는 배제했지요. 그리고 올바른 환자 관리 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6가지로. 첫째, 예를 들어 손 깨끗이 씻기.
둘째, 인공호흡기 철저하게 관리하기 등 모든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고 조직 전체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실행 지시의 표본이 되었던 겁니다. 리더의 명확성, 즉 자가 진단 매트릭스를 보여주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성의 언어가 있죠. 지시로 최선을 다하자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언어는 1% 우위를 살아했죠. 실패하는 이성의 언어가 더 건강해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18개월 내 10만 명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결함률을 최대한 낮춰라 라고 하지 말고 손을 씻으라고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의 분산, 끝없는 논의 그리고 실행 지연이 실패하는 이성의 언어의 결과였다면 성공하는 리더의 언어의 결과는 방향성이 완벽히 일치하고 기수 이성을 설득하고 즉각적 실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논의만 무성하고 실제 행동이 없다면 기수 이성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관성을 의심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히피의 혼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 고민하는 이성 앞에서는 모든 대안을 잘라내고 구체적인 숫자와 단 하나의 행동만을 지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혼을 품되 지시는 숫자로 해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한 걸음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지요.